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민중의 지팡이 경찰 경력 네. 아주 유능한 경력들이 이렇게 경찰들이 이렇게 모욕과 조롱을 당하는 게 일상이 된다면 이 또한 이거를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선관위 사태는 도무지 황당무계한 뭐 대통령께서도 지난 1주년 기자회견 때도 말씀 주셨지만 투표용지가 없어서 못했나 알아봤더니 분배에 실패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투표용지는 있었어요. 예, 지금 노태학 그 전 선관위원장을 비롯해서 선관위 뭐 3천 명이 고발이 당했다라는 소식도 있고 출국금지도 당해 있고 이런데요. 국정조사 특위위원으로 내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이거를 좀 되게 많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진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게 필요하죠. 진실 규명. 이번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어떻게 해서 발생된 거냐, 네. 사람의 문제냐, 시스템의 문제냐 라는 부분들 진실 규명이 첫 번째 단락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진상만 파헤친다고 될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저는 선관위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좀 접근해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거든요. 아시겠지만 이제까지 선관위와 관련된 일들이 끊임없었어요. 맞습니다. 소쿠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쿠리 투표부터 해서 현대판 음서제인 네. 뭐 직원들 뭐. 아빠 잘 만나가지고 아빠 픽으로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거의 땜질식 처방으로 면피를 해왔거든요. 선관위가. 그런 문제들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저는 해결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진상 규명, 두 번째는 구조 개혁. 네. 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상 규명과 관련해서는 조금 이게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게 선관위가 선거철만 되면은 휴가 가거나 휴직자들이 많아진다라는 이제 보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투표용지와 관련해서는 한편으로는 왼손으로는 투표 참여하세요라고 하고 오른손으로는 투표 어차피 사람들 안 하니까 그 행정연구원에 용역 줘가지고 60% 50% 계속 줄여나가고 네. 뭐 남는 거 남아 있으면 또 막 부정선거론자들이 쫓아다니면서 이게 부정선거의 어떤 증좌로 막 그 비판받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우선 저는 첫 번째로 근무기강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무기강. 예. 선관위 직원들이 큰 선거가 있을 때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이 있을 때마다 휴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어서 올해도 국회에서도 선관위 지도부에게 따져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관위 지도부가 선관위 전체 직원들의 대상으로 야 이번에는 휴직 그만 신청해. 네. 근데 이번에도 또 늘었어요. 자 이게 어떤 악순환이냐고 하면 네. 지도부의 권위가 무너지죠. 첫 번째. 두 번째, 이 손이 정말 필요한 상황에서 다 휴직을 하고 해버리니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그냥 뺀질뺀질거리면서 휴직이나 하고 이런 사람들 물론 그게 공직자들의 권한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보면 기강이 안 살죠. 근무기강이. 그런데다가 선관위는 타 부처와의 인사 교류가 없는 데예요. 네. 선관위로 들어오면 끝날 때까지 공무원 그만둘 때까지 선관위 계속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종의 관료화 문제가 정말 심각한 데인데 근무기강도 해이해진 데다가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폐쇄적인 그런 구조가 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좀 더 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지금 그 잠실 상황과 관련해서 경찰이 진입 시도를 하고 있고 현재 시위대와 대치 중이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진압을 하고 있네요. 저희가 얘기하는 가운데 모르고 있었는데 이미 진압을 위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아마 이 방송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과 이렇게 맞서 싸우는 건 정말 그분들이 애초 주장했던 참정권 훼손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선동에 놀아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방송 들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니까 앞서 다시 돌아가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 근무기강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는데도 고쳐지지가 않는 거죠. 네. 그럼 이걸 제도화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것도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선거 때는 휴가 가지 마, 선거 때는 휴직하지 마 이럴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의 섬이 돼 버려서 그래요. 선관위가. 아, 왜냐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립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독립적이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정당의 영향이나 집권 세력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상으로 독립기구로 규정돼 있어요. 네. 당연히 그 독립성을 보장해야 되는데 그것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어디로부터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취해 법권지대, 네. 무풍지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 이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의 상시적인 감시 감독을 받아야 내부의 그런 근무기강이 바로 잡힐 수가 있죠. 예. 이를테면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하자라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제기를 했는데요. 감사원 감사도 저는 필요하고요. 네. 외부의 감사 기관을 둬도 되는 거고요. 감사 기관. 예, 예, 외부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예를 들면 어떤 형태가? 왜냐하면 감사원의 이제 감사 부분은 지난번에 헌재가 헌법 불합치 판단을 네, 맞습니다. 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개헌 사안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예. 저는 물론 헌법을 바꿔서라도 이번에 선관위를 제대로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뭐 감사원 감사든 아니면 외부의 기관에 감사를 받도록 하는. 지금은 선관위 내부의 감사관실에서 예. 감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짬짬이 해서 그냥 뭐 되든 말든 어영부영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도 사실은 선관위 감사관은 예. 외부에서 공모를 해서 뽑습니다. 근데 판사 출신이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감사관을 네. 하고 계신데 네. 그래도 내부에 노라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냥 선거 당일에도 노태학 선관위원장 그다음에 위철한 상임위원 둘만 출근하고 심지어 대구 선관위는 청사안에서 골프 연습하고 네. 황당무계한 일들이 막 벌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놀고 있는 게 그냥 다 확인이 된 상황이어서 이 저 근무기강 문제와 관련해서는 도덕적 해이 문제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뭐 법으로 안 되면 자, 근무기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관위는 앞서 말했던 독립성, 중립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이 본업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다 추천을 하는 그렇죠. 거예요. 중앙선관위원이 9명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정부가 3명을 추천을 하고 예. 대법원에서 3명, 국회가 3명을 추천을 해요. 예. 근데 이분들이 자기 직업들이 있다 보니까 예. 선관위원으로서의 일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거날 당연히 나와서 봐야죠. 선관위원인데 대한민국 중앙선관위원인데 출근해서 선거 업무를 안 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최소한의 공적 책임이라든가 뭐 자기가 맡은 아니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회의 수당도 받고 회의 하죠. 수당도 받고 돈도 받을 거 아닌데 받은 만큼 일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위에서부터 그런 상황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 예. 선관위 직원들은 선거가 있으면 휴가 가는 거죠. 참.